강남의 불패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강남은 투자 가치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여기 얘기 들으면 여기만 저기 얘기 들으면 저기만. 그럼 그 수요는 어디로 간다? 근처로 가. 목소리 큰 혀들의 전쟁, 혀전. 각 분야에서 소리 좀 친다는 분들 모시고 아리송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버킷리스트 1위, 바로 부동산입니다. 두 분이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교수님이신데 부동산만큼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좋다 나쁘다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해요. 맞아요. 누구 입장이냐는 거죠. 저도 질문하면서도 이거 진짜 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가격과 거래량. 지금 가격은 오르고 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이렇게 여쭤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또 좋다는 표현을 호황이네, 하셨는데 호황.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분들은 안 좋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사실 부동산의 상황이 매번 똑같지는 않아서 그때그때 좀 견해를 바꿀 때도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제 기존 견해를 바꿀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호 교수님하고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많이 오른 것이 많이 하락할 겁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님끼리 완전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시네요. 학생들은 좀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다양한 의견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반대 의견이시죠. 네, 쉽게 말해서 강남 아파트가 이제 하락폭이 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요. 투자도 가능하지만 사용도 가능해요. 주식 투자하시죠? 네. 주식은 잘못 사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 가치만 있으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요, 계속 빠지다가도 어느 순간 사용 가치 근접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지 않아요. 지방은 그 순간이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강남은 사용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고 있어요. 부자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네 채 사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요가 제한돼 있다. 수요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에서 초고액 자산가들로 분류하는 게 순금융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거든요. 2019년도에 32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45만 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자산가 계층은 그 사이에 돈이 늘어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럼 돈을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자산가들이 고민하는 선택지를 봤더니 최근 아파트 선호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이유가 미국 주식도 좀 사놓고 금도 사놓고 부동산도 해놔야지 해서 부동산 할 때 요즘은 다주택자도 중과세를 때려버리니 뭐 아파트 두세 채 가진 거 이거 쉽지 않겠다. 한 채 왕건이. 똘똘한 한 채.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더 몰리게 된 부분이 하나 그게 있고 코로나19 이후 상가 투자가 완전히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강남의 불패다 이런 막 네임이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법하거나 조정을 좀 받을 구간에도 다시 조금 있다 오르고 조금 있다 오르고 그래 버리니 차라리 강남이 안전할 것 같아. 이런 게 겹쳐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 강남만큼.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작년 한 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가 어딘 줄 아세요?
알려주세요. 교수님들도 어디요? 그런 걸 좀 모르실 수 있구나. 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AI 검색 플랫폼이 OAI 검색 엔진이거든요. 그냥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질문의 맥락을 완전히 파악하고 종합 리포트 받아보듯이 최신 이슈랑 트렌드까지 모아서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는 바로 반포의 원데일리 아파트.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궁금할 만한 다른 정보까지 같이 알려주고 답변에 활용된 웹페이지 URL까지 같이 남겨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뭐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OAI한테 좀 물어보시고요. 컨닝 좀 할까요? 예. 그리고 이게 할로시네이션 현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약간 짠해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OAI는 여러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수집한 확실한 증거를 같이 주기 때문에 오류가 적은 거예요. 돈도 얼마인가요? 이게 대박인 게 무료야. 그리고 개인 정보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맞춤형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로 원베일리가 좀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원벨리의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축이었고 한강뷰가 또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컸어요. 근데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요? 원베일리를 파는 사람이 없어요. 나 뒷값 오를 것 같아 안 팔래. 그리고 신축을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이렇게 확확 오르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원베일리가 50%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0%는 목적이 뭘까요? 팔아서 돈 벌려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팔아야겠죠. 예. 근데 과연 그 50%의 집을 누군가 언젠가 다 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수요가 그만큼 있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있어요. 바로 해외 투자자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산대요. 그거는 약간 복병이죠. 중국 사람들이 산 수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만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반포자이에 중국 사람들이 한 채 샀대. 그래서 막 외국 사람들이 엄청 사는 거래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그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런 것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광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확한 통계세요. 강남 투자의 한 절반 정도가 투기적 수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뭐 한 케이스로 사례로 설명드리면 30대 중후반에 맛집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임대료 내고 인건비 다 주고 하고도 4억씩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좋은 동네 내 집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봤더니 강남 집값이 그 사이 또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 저 집값이 멈춰만 주면 10년이면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택지를 한 분들이 있냐 하면 전세 끼고 미리 사는 거죠. 내 돈으로는 지금 그거 다 못 사죠. 대출도 안 나오는 동네도 있고. 그러니 전세 끼고는 지금 모은 돈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들어가서 못 살아도. 못 살아도. 그러면 그 명의는 내 거니까 이제부터 오르는 거는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세 자금, 그거는 내가 한 3, 4년 더 식당 잘 운영하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갭 투자를 못하게 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못 끼게. 그렇죠. 이게 네 돈 다 있으면 그때 사. 이렇게 해서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했던 제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부를 다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럼 드디어 전세 끼고 거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풀린 데가 어딘데? 어디 풀렸대? 그래? 거기에 다 몰린 거예요. 문제가 그 다음인데 원래 반포하고 압구정 그러면 더 상급지를 압구정을 치잖아요. 근데 압구정의 국민 편용 때는 한 50억 원대인데 반포가 70억 가까이 찍었어요. 그랬더니 압구정 주민들이 뭐야? 우리가 더 저평가된 거야? 압구정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면서 80억이 돼버리게 정상이겠네. 이런 이상한 악순환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죠. 형성이 됐네요. 그렇죠. 그게 걱정되니 아예 전부를 토지를 규제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푼, 두 푼 월급을 모으던 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못 사게 된 거죠. 그럼 그 수요는 어디로 간다? 근처로 가는 거예요.
마포, 성동, 광진, 강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들쑤셔놨느냐.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한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집을 산다면 규제가 필요 없죠. 세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하나 풀렸다고 한 달간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 그만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전형적으로 투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어찌됐건 투자 그렇습니다. 목적인 게 확실한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민감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감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토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예요. 야, 이렇게 시장에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렇게 비싼 집을 대출 많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야 돼? 걱정이 커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향후는 이제는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겁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이 수요가 외부로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수요가 이제 전체적으로 위축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지금 1,8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임계치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증가하면 이제는 경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가계대출 규제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출을 못 익히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더 위축되겠죠. 그동안 부동산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말도 많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상승했던 게 많아요. 통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판단하는 거야. 아, 이건 그냥 계속 가는구나. 아니요,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프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 끝선만 보니까 계속 올랐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2022년도에 반포자에는요 8억 원이 하락합니다. 왜 계속 올랐던? 올랐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런 변화를 계속 겪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엄청 올라 있잖아요. 그건 결과지. 중간에 그래서 되게 어려움 겪으신 분도 있다고요. 또 질문 있어요. 뭡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100억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은 강남에 아파트 안 사세요? 안 사죠. 강남에 지금 아파트 있으시죠? 이미 있죠?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네. 지금 건설사가 파산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공급을 할 때 드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분양가는 토지 가격이 차지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토지를요 비싸게 산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땅을 엄청 비싸게 샀어. 그다음에 분양가를 올리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산하고 없어지는 건설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사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 건설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경쟁하게 되겠죠. 사업성 분석해서 땅도 싸게 사서 싼 아파트 공급해주고. 사실 근데 외국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외국에서. 외국에는 많은데 한국에만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이러면 우리나라 분양가도 싸질 수 있다. 아, 제가 언젠가 어떤 인구학자분 만나서 여쭤봤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남만 더욱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강남민국이 될 것이다. 네. 진짜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그 사례를 본 게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인구가 소멸되거나 늘지 않거나 인프라가 이제 잘 조성되지 않는 그 지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거주 유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순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천 지역이 예전에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이제 5만 명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지방 세수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런데 순천 1동, 순천 2동, 순천 3동 사는 사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파출소, 저기도 파출소, 여기도 파출소, 상하수도 비용만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모여 살아라. 네, 3동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아니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거와 다른 경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도쿄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죠. 네.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봤더니 교외 지역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던 이유들 중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제한된 행정구역이잖아요. 3구가.
거기에 아파트 단지 다 합치면 38만 채가 있어요. 순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5만 명이거든요. 지방에 사는 분들이 다 이제 서울로 몰리게 되면 그렇죠. 모자르네. 모자르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대안이 필요하죠.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단가의 세대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부동산보다도 다른 자산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세대는요.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80%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깔고 앉아있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팔아서 생활비도 쓰고 강남 아파트 산다는 얘기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우리나라의 고가 아파트는 충격이 클 수 있어요. 수요의 한계. 그래서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 보는 거죠. 여기 얘기 들으면 여기 말이 저 얘기 들으면 저기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른 수밖에 없는 게 다르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오른 거니까 팔아야겠다 매물로 나오는 거고 누구는 야 지금 사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다니까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 힘이 세냐가 중요하겠죠. 그것 따라 가격이 이제 변동되겠죠. 2025년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거를 노려라라고 좀 팁을 주신다면요? 2025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 뭘 주목해야 되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 주목해야죠. 흥미롭게도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실 때는 언제 사냐면 집값이 오를 때만 사요. 안타깝죠. 그래서 야 어디가 좋아? 저기가 뭐 입지가 좋아? 아니면 역세권이야? 학세권이야? 사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알죠. 변동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언제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의견도 다르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꼭 내 집을 장만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요즘은 캠핑카 진짜 좋은 거 사가지고 거기에서 두 부부가 재밌게 지내는 모습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 대학 교수는 두 부부가 교수인데 우리는 어디 한 곳에서 살면 지루하고 전세로 2년이나 3년 단위로 여기저기 다른 동네 살고 싶대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내 집 하나는 마무리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친구가 탁배기 하러 와 한잔 하자고 그러면 지하철을 훅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바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 만재님들께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보면서 이거 여쭤볼 거 되게 안타까움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되고 나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찾아뵐게요. 네, 찾아뵈면 한 번만 좀 더 만나주세요. 알겠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가 되자 천재가 되자